이어지는 코너는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코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주제는요? 네, 오늘은요, 전셋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소식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전세를 구하시는 시민들은 과연 전셋값을 내렸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까요? 결론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좀 많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전셋값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분명히 전셋값 내렸다는 기사는 많이 읽었는데 왜 네. 사람들은 실감을 하지 못할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 오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저는 그냥 마냥 오르기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는 서울 지역의 전셋값이 오름폭이 살짝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름 휴가철하고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전국의 이제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는데요. 실제로 자료를 좀 보면요. 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폭이 0.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8월 이후에 오름폭이 가장 낮은 건데요. 그러니까 전셋값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오르긴 오르고 있는데 그 오름폭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네. 지금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얘기인데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부터 알아볼게요. 근데 서울은 아무래도 구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동남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강남을 포함해서 잠실 일대 전셋값이 지금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 동남권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이 많은데요. 위례 신도시나 하남 미사 강변도시가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인접해 있는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치별로 살펴보면 강동구는 0.14%, 송파구는 0.12%, 서초구는 0.0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권하고 다르게 비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상승폭이 오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0.12%,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 그중에서도 동남권은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비싸기로도 유명한 네, 곳인데 맞아요. 네. 이곳이 지금 3주째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전셋값이 3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뉴스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유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세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위례 신도시나 미사 강변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런데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두드러진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물량이 좀 나와서군요. 네. 자, 서울에 이어서 그러면 지방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전셋값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지방도 지금 오름폭이 상승세가 이렇게 높아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약간 둔화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7월 마지막 주에 0.01% 오르면서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약간 보합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오름폭은 0.04%에서 0.02%로 살짝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도 좀 지역별로 알아볼게요. 어느 지역 전셋값 변동폭이 가장 큰가요? 네,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이 조금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0.04%에서 마이너스 0.1%로 낙폭이 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3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긴 했는데요. 0.09% 하락을 했지만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면서 다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셋값이 뭐 소폭이지만 하락한 곳도 있고 그리고 상승세가 둔화한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매매가는 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상승세가 좀 주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좀 주춤하고 또 상승폭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을 평균적으로 보면 7월 마지막 주에 0.02%가 올랐는데 8월 첫째 주에는 0.01%로 그 상승폭이 살짝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매매가도 그러면 지역별로 좀 살펴볼게요. 서울 어떤가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사실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0.09%에서 0.1%로 뭐 0.01%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좀 확대되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0.18%, 강동구가 0.17%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살짝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외 다른 지역,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 매매 가격도 좀 보면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휴가철이고 비수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방 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2%에서 0.03%로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요즘 대구 경북 지역이 전셋값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도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0.1%, 충북 0.03%, 경남은 0.02% 등으로 하락 전환하거나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방 아파트 매매값이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아무래도 방금 얘기하신 휴가철 네. 맞물렸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분양을 했던 아파트가 입주 시기가 다가온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물량이 갑자기 확대가 되면서 이 아파트 전셋값이나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들은 미리 조사된 수치로 상황을 전해드린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현재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 하락폭이 큰 서울 송파구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요즘에 송파구에 대한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 지역, 잠실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난이라는 건요. 전세난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물량이 적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역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 아파트가 늘어나지만 찾는 사람이 적어서 공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위례나 미사에서 굉장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뭐 1, 2년 전에 분양한 가구가 입주 시기에 맞춰서 드러나면서 아파트 공급이 이제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서울 송파구 전셋값이 급락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서울 잠실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게 이제 물어봐서 이제 전화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급전세, 뭐 급매물 이런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었고요. 실제로도 이 동네에 그 전세가 나온 물량이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실이 늘어날 정도로 지금 그런 역전세 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잠실 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량이 부족해서 참 전세 물건 찾기가 힘들었는데 네. 현재는 어느 정도길래 이 역전세난 얘기가 나올 정도인가요? 네, 역전세난은 일단은 공급은 많은데 또 수요가 적은 이런 현상인데요.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살펴볼 수 있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면 역전세난이 얼마나 심한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실에 엘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텐데 현재 전세가가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대 정도가 8억 원대에서 7억 5천만 원까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단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씩 떨어진 곳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락폭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사실 잠실 지역은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던 지역에 전세가가 최근에 좀 빠지면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9년간을 계속 오르다가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건데 그러면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재건축 아파트 지역도 상황은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실주공 1단지하고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엘스, 리센치 같은 아파트는 사실 잠실 지역은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학군도 좋아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가 이 잠실 지역에 전세값이 좀 비싸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평균 시세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수천만 원에서 뭐 수백만 원까지 떨어져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평균 단가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지치신 분들이 이제 근접해 있는 위례나 미사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입자분들이 분산이 되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송파구 상황부터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서초와 강남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재건축 열풍이 거세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초, 강남 하면 전셋값이나 매매값이 워낙 비싼 지역으로도 유명하긴 한데요. 재건축 열풍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 이제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전세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서초동의 서초 우성 아파트 1차, 뭐 2차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2주가 앞두고 있지만 전세가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기도 하고요. 인근의 우성 5차나 무지개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내림이 없는 그런 상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강남구나 서초구가 송파구보다는 좀 안정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찾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리고 전세값이나 매매값이 비싸도 수요층이 항상 두터운데요. 하지만 그래서 좀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최근에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전세값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전세나 반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송파구를 시작으로 역전세난이 이제 서울시 전체로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뭐 이제 그 잠실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로 아무래도 전세값이 퍼져서 전세값이 내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적게 보여집니다. 워낙 아직까지 전세 찾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그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적고 또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값이 확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다만 서울 인근에 신도시가 있는데 그 신규 공급이 좀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전세값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세 계약이 보통 2년 정도 전세 계약을 하시는데 당장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이사 가시는 분들은 당장 아파트를 구해야 되니까 뭐 비싸더라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런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에 입주 시기가 본격화되면 전세값이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전세를 찾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먼저는 전세 시장이 살짝 꺾인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는 이게 매매 가격에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전세값하고 매매 가격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세값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같이 하락하진 않을까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꾸준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전셋값이 계속 내려가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매매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반등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송파구의 역전세 이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굉장히 이례적인 역전세는 아니긴 한데요. 사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남 미사나 그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잠깐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전셋값이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입주가 완료된 다음에는 전셋값이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셋값이 지금 당장 무슨 수천만 원 하락을 했다고 해서 그 전셋값이 완전히 떨어지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파구의 역전세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렇더라도 이 역전세난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는 그런 신호탄으로 또 보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 지역에서 전셋값이 떨어지면 그 주변 지역으로 또 여파가 갑니다. 그런데 그 입주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위례나 그 미사강변 도시의 입주 물량이 강남이나 그 송파 일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까지의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송파가 하락하면서 강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전셋값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은 그런 전망도 있긴 하지만 약간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전체를 보면 월세 비중이 47%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제 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전세 물량이 적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찾는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고 또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런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난 다음에 또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거든요.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어쨌거나 현재는 전셋값 상승폭이 또 둔화됐고 오히려 하락한 곳도 있고 네. 그리고 역전세난이 또 생기고 있다라는 기사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얼마나 이걸 체감하느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전세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졌다는 걸 체감을 합니까? 사실 이제 요구에 좀 괴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수치로 이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전셋값이 일시적인 지역에 떨어진 게 맞는 게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로 봐도 그 전셋값이 오름폭이 둔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전세를 구하시는 세입자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걸 떨어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까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해보면 별로 이제 공감을 못하겠다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값이 워낙 서울 지역에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전세 물량도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 집주인들이 그 전세를 줘봐야 전세 값으로 이자를 얼마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계속 돌리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맞물리면서 아직까지는 전세 물건 찾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전세값 하락을 체감하는 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물량도 많지 않고 그동안 아파트 전세값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떨어져도 뭐 그렇게 체감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래요. 전세값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네. 오른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상당하지 않나요? 그것도 한 이유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체감 못하는. 맞습니다. 그 전세값이 떨어진 지역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외에 오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균을 봐야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7월 달에 이제 조사를 보면요. 강남 4구 전세값이 3.3제곱미터당 1,609만 원으로
전달보다 무려 0.09%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수치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강남 4구를 제외한 강북을 포함해서 나머지 21곳은 평균 1,205만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0.5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보면 4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을 거래를 했을 때 한 달 만에 거의 200만 원이 올라간 셈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파트 전세값이 내려간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끌어내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서울에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셋값이 하락한다 그래도 서민들이 좀 체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산층 거주 아파트 밀집 지역은 오히려 전셋값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살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민들은 이게 아무래도 전셋값 하락 소식이 남의 얘기로 좀 들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 전셋값 전망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전셋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전셋값이 거의 2, 3년간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다만 이렇게 서울 동남권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처럼 서울 인근 지역 주변에서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름폭이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오름폭이 둔화됐다가 상승 이제 많아졌다가 이런 상승세가 축소되고 다시 늘어나고 이런 현상으로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은 전셋값 내렸다는데 사실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